불교계 최초로 연구와 신앙을 병행한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 반세기를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각종 새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통리원 총무부장의 법운정사를, 교육원 교무부장의 수각정사를 임명하는 등 제32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제1회 강화도 정수사 진노랑 상사와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수사는 해마다 대회를 개최해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비롯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힘쓰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1970년대 불교계 최초로 연구와 신행을 겸하며 탄생한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 반세기를 맞아 심포지엄을 열어 불교에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 별전을 주창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났던 선불교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1977년 통도사 금강계단 앞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당시 주지 오라센인가 훗날 동국대학 금강대 총장을 지낸 송석구, 정병조 박사도 보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흘간 진행된 한국불교연구원의 연수로 뜨거운 정진 열기가 사진으로도 느껴집니다. 요즘 누가 8월의 여름에 열흘씩이나 시간을 내서 와서 지금과는 지금 템플스테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사찰에 가서 열흘씩 수행을 했는지 참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간다라 미술의 권위자로 국내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불교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주영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입니다. 설립자 불현 이기영 박사의 아들이기도 한 이 원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구도인의 3대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행사에서 제창하는 구도인의 3대 서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자 보살의 길을 간다. 우리는 귀일심한 요익 중생의 이상을 산다. 우리는 사무량심 십바라미를 실천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불현 이기영 박사의 주도로 1974년 4월 5일에 창립됐습니다. 이 박사는 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1954년 벨기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연구와 교육, 신행을 함께하는 조직은 불교계에서는 한국불교연구원이 처음입니다. 1970년에 불교계로서는 최초로 그것마저 연구기관 겸 신행 조직을 병행시킨 이 연구원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객관성을 표방하는 학문 영역의 신행이라고 하는 모순적 실천행을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불현의 제자인 이민용 전 원장은 이제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류 미래의 새로운 장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자연과학적 관점을 거친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문화 제도의 개선과 개량을 높이려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교는 종교일 뿐 아니라 삶의 양태이고 우리 인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으로 한국불교연구원은 내일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불현 이기영 박사의 열반 28주기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불현의 아들과 제자가 들려주는 한국불교연구원의 지난 50년은 새로운 100년의 변함없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진각종 새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어제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32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통리원 총무부장 겸 서울 교구청장의 법운정사를,
교육원 교무부장 겸 밀교신문사 편집인의 수각정사, 재무부장의 수혜정사, 포교부장 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장의 원영정사, 교육원 교법연구실장의 효광정사, 진각대학원 교학처장의 석인정사를 임명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이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사람이 자산이라는 명제 아래 인재 양성에 종횡정을 집중시킬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진각종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 영규대사와 의승군 800여 명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활성화, 콘텐츠 발굴 사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그제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의 호국불교 연구 2차 학술 세미나에서 영규대사는 사명대사, 서산대사와 비교해 과소평가돼 있다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원 선생이 이끈 700의병과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나눠서 평가하는 건 역사인식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호국의승의 현양 사업을 수행하는 결사 수준의 조직을 만들고 영규대사와 의승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를 문화행사로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유생들에 의해 격화돼 온 영규대사와 800의승 스님들의 위상을 회복하고 스님들이 일궈온 호국불교적 가치를 선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규대사와 800의승 스님들의 행적은 국난 극복을 위해 나선 의성군 활동의 시작이자 전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과 함께한 청주성 수복과 금산 전투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의병장 조흥과 휘하 의병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그 의미 또한 축소되어 버린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불교사회연구소는 24일에 1차 학술 세미나를 열어 설화를 중심으로 호국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조명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구룡사가 법당과 카페 등을 갖춘 삼천불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수행과 전법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구룡사는 어제 경내에서 회주 적천스님과 주지 해공스님, 신도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삼천불전 삼존불과 삼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점안식을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다들 누구나 오셔서 그래서 참배하시고 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들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삼천불전은 33m 높이의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조성돼 구룡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에게 신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인 진노랑 상사화를 알리기 위해 강화도 정수사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진노랑 상사화의 군락지이기도 한 정수사는 앞으로 해마다 진노랑 상사화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사찰 홍보와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강화도 정수사가 전문 작가의 출품작 132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장상에 강혜정 작가의 어둠 속의 한 송이 꽃처럼을 선정했습니다. 1300년 새로운 역사를 잇다 어찌 이리도 이쁠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에서 강 작가의 작품은 주제 그대로 진노랑 상사화의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요. 쉬는 날 전화가 와서 안 받았다가 문자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교육원장상은 김재득 작가의 예쁘게 피어나는 꽃, 포교원장상은 최영근 작가의 진노랑 상사화와 정수사에 돌아갔습니다. 또 250여점이 접수된 휴대폰 사진 부분 최우수상인 정수사 회주스님상에는 박랑자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주지스님상은 안순봉 씨, BBS 사장상에는 이병훈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수상작은 모두 내년도 정수사 달력과 홍보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회주 학성스님은 진노랑 상사화에 담긴 불교적인 의미를 수상자들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왜 상사화가 중요하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말하는 이 주인공, 마음, 생각
다들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란 상사하고 똑같아요. 잎사귀하고 꽃하고의 분리된 것처럼 마음이 뇌에 있느냐, 마음이 심장에 있느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진노랑 상사화는 전국 사찰에서 유일하게 강화 정수사에서만 피는 꽃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정수사는 진노랑 상사화를 바탕으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사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노랑 상사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사진 콘테스트 대회는 해마다 이맘때쯤 주목받는 공모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강화 정수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스리랑카 불교의 경기 안산 마하메우나워 선언은 최근 안산 다문화 거리와 법당에서 남방 불교의 전통 의식이자 최대 축제인 카티마 핑카마 법회를 봉행하고 적갈색 가사를 부처님 전에 공양물로 올렸습니다. 스리랑카 스님들과 불자들은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타악대의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행진을 펼쳤습니다.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카티마 가사 법회 합니다. 이거는 1년에 1번쯤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하십시오. 남방불교의 스님들께서 여름 동안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에 그 에너지를 우리 불자님들께 법문으로 녹여내려서 우리 불자님들께 부처님을 좀 더 가까이. 행사에는 정멸보궁 붓다가야사 주지 동국 스님을 비롯해 영평사 벼감 스님과 관음정사 사관 스님, 대구 마하메우 나워선원 주지 스님, 김해 마하메우 나워선원 주지 스님, 200여 명의 스리랑카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불교 서명종의 총본산인 포항 원법사가 지난달 20일에 창건 24주년 계산제를 봉행했습니다. 계산제는 법요식과 수계, 제14대 달라이라마가 하사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제도돼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출절이 돼야. 서명종은 유식불교를 펼치는 그런 종단입니다. 유식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이지요. 예, 마음의 문제를 수행을 통해서 밝혀내고 이론으로 체계화시켜서. 원법사는 유식학의 대가인 신라의 원칙, 문화대사를 종조로 산문을 열었고 지난 5월부터 제14대 달라이라마가 하사한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을 위해 경내 정멸보궁 건립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인데요. 내년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도 여념이 없어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불국사에는 세계 영부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어 한국 불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모셨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으시죠? 이철우 경북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회의원 3선 하시고 또 고향으로 가셔서 도지사 재선을 하셨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이제 모두 지내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또 저마다 다른 답을 하시던데요.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좀 더 자유스럽게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지역에 한정된 일을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통상 국회의원 3번 하면 도지사 할락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경상북도가 이철우 지사 체제로 6년 네.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에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도청 도지사 방에 변해야 산다 네. 이렇게 문을 완전히 변해야 산다 큰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도청 직원들 명찰에도 변해야 산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공직이란 것이 기업을 위한 또 민원인들의 이 서비스 기관인데 네네. 과거의 공직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인 시간과 공무원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기업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깜빵 안 가면 다 해라. 이렇게 적극 행정을 권유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 경북은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가 1981년 대구가 분리될 때 315만이었고 대구는 180만이었어요. 대구 경북이 495만이었는데 경북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260만이 깨졌습니다. 지금 255만인가 뭐 이래 됐는데 해마다 3, 4명씩 줄어들고 우선 자연 감소가 작년에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2만 5천 명이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15,000명이 자연 감소가 되고 한 10,000여 명 가까이가 젊은 분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에다가 또 이주를 많이 가기 때문에 지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흔히 이 저출생은 청년들이 이제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또 사회 제도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 혼자도 지금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느냐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뭐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꼽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제일 큰 난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밀집에서 사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결혼하여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집 가지기 너무 힘듭니다. 또 아기를 놓으면은 아기를 키우기도 어렵지만은 또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우선에 만남을 주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집 문제입니다. 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월세는 지원해 주자. 월세는. 그 다음에 전세는 이자를 좀 지원해 주자. 이자를.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집 문제 해결하고 아파트 1층을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영아, 그래 0세부터 3세까지 영아도 우리가 아주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을 고급 인력을 뽑아서 아기를 봐주도록 하고 초등학생들도 3세에서 5세에서 뭐 저학년반, 고학년반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놀도록 하고 운동장 만들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온 동네에서 아이들 키웠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자. 그래서 공동체 육아. 이것을 해보니까 그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 11월에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좀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블라디보스톡이 2012년에 했습니다. 12년에 했는데 그때는 호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대학 기숙사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관광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블라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항공이 끊긴지도 이유도 있지만 배는 들어가는데 배편 표권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전 세계에서 블라디가 관광 자원화 관광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주는 그보다 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그 자체가 노천 박물관이고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 효과가 제일 클 거고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또 주목을 받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으로 오랜만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지사님이 전에 국정원에도 계셨고 또 국회에서 정보위 간사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면 정보위원장도 하고 그러셨죠. 정보위원장도 하셨죠. 이번에 지금 시 주석의 방한
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다고 하고요. DMZ에서 또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르죠. 시 주석은 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꼭 온다고 생각하고요. 예. 역대 거의 다 에이펙은 참여를 했고 이제 2차례 역임을 하고 3차례 역임을 하기 때문에 그 에이펙 정상들한테 중국의 힘도 좀 과시해야 되고 또 한국과 관계도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오래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푸틴이 오는 거 아니냐. 푸틴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내년에 가면 전쟁 끝나고 평화롭게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제는 평화롭게 사는 시대를 에이펙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경주 에이펙이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그런 회의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평화 번영에 앞장선 대한민국 에이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지역의 불교 문화재들, 불교 문화 유적들도 좀 더 정비를 한다든지 또 이번 기회에 지역 사찰이나 스님들의 어떤 수건, 민원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불교 있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 경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들도 예산에 넣고 또 결국은 10월 31일, 11월 1일 날 그 불국사 그가 경치가 단풍이 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거기에서 세계 정상들이 사진 하나 찍는 모습, 또 영부인들이 거기서 반드시 그 패션 쇼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한복도 입고 사진 찍고. 그러면 세계의 그 타전이 됐을 때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는 홍보가 무진장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안 그래도 불교 불국사 주지스님하고 지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이미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행사를.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또 시청하는 신도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내년에 불교 행사에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 준비 잘 하셔서 정말 그 평화의 기운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중심이 경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 도청에 한번 놀러 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